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연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90년 71.7세,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83.5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라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 빈곤율이 43.4%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평균 수명만큼 사회 보장 체계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100세 시대의 플랜 B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로 부부 기준 최소 금액 195만 원, 적정 금액 26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가입 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 가입 기간 30년 이상은 월 137만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부액도 점점 늘고 있어 그에 비례해 수급액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시한 월 평균 생활비 기준을 충족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현재 생활비 기준에 도달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금 등의 노후 자금은 그 가치가 매우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른 전략, 플랜 B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73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49세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며 노동소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플랜 B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 연금보험, 주식, 펀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까지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플랜 B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플랜 B는 현재의 소득에 여유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노후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후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고요. 정부에서도 노후준비지원법, 고령자 고용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노후 설계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의 최성재 명예교수는 노후 설계가 아니라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생애 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생애 설계는 대학 시절과 청년기에는 사라졌다가 중년기 말에 이르러 노후 설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 설계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뒤늦게 준비를 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노후를 포함한 본인의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삶을 생생하게 그릴 때에만 목표와 실현 방법은 물론 그에 필요한 소득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온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플랜 B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애 설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면서 새로운 플랜 B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가 뒤늦게 애터미를 만나 행복한 남자 로얄마스터 신현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10월 첫날 이렇게 퇴근 후 애터미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이 퇴근 후 애터미라는 이 채널에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요, 제가 알기로는 이 퇴근 후 애터미의 주요 프로그램 베이스가 사실 온라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힘을 내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파트너들 사실 양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을 불러서 이렇게 앉혀야 되라는 맹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제 퇴근 후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가 정말 나에게 새로운 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애터미에 대해서 각자의 주관 뿌듯하시죠, 그죠? 애터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애터미가 과연 뭔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애터미 그거 화장품 메이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칫솔 브랜드 아니냐, 어떻게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애터미를 이제는 다들 알아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나름대로 애터미를 좀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애터미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그 안에서 유통이란 과정 속에 광고, 홍보, 체험, 안내 등을 소비자인 우리들이 도맡아서 하는 만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맞는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정의나 확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 안내를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애터미를 저는 늦게 만났다고 서두에 인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늦게 저는 만났습니다. 저 애터미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올해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로열 마스터죠, 그죠? 근데 어머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로얄 갔단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실은요, 제 배우자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 제 배우자가 11년 전에 이 애터미를 처음 만나서 진행을 했었고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로열 마스터라는 이 직급까지 만들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래, 로얄 마스터 정도 되면은 사업을 이어받을 만도 하지라고도 하실 것 같아서 짧게 제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위 대기업이라고 칭해 주시는 대기업이어서 전기를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높은 임금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복지도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2010년도 이후에 전 세계에 찾아던 국제 경기 침체 및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저희 회사도 버티다가 안 되어서 최종의 방안을 내놓았는 게 직장을 다니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구조조정,
임원 감축, 부서 통폐합 이런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으로서 가득 찼던 제가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딱 쌓였을 때가 딱 지난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항상 사랑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지지 못하시죠, 그죠? 네, 저도 배우자랑 이렇게 그냥 잘 지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밥 먹어, 나 싫어, 왜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해한 상태인데 제 배우자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저보다도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저보다도 연봉도 2배 이상 받고. 그래서 그냥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비난을 합니다. 네. 그런 많은 소득이라는 게 말이야, 그런 일들이 남들 다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홀라당 하면은 그게 마음에 뭐 이렇게 정직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버린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저에게 일침을 딱 가합니다. 당신이 애터미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들어봤거나 경험을 했으면은 그런 얘기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런 것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알려면 똑바로 알고 비난해라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갑자기 저에게 없던 전투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알아봐야겠지라는 마인드로 오셨죠. 저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지라는 마인드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6년 동안 난 도대체 제 배우자의 행동을 도대체 뭘 지켜본 거지? 나는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저처럼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계신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애터미에 대한 장점과 비전과 가치를 아무리 말씀드리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꺼내놓고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다들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주무른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장님이 코끼리라는 본질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어보고 본인이 만져보니까 코끼리 다리가 뭐 같아요? 무슨 나무 기둥 같기도 하고, 귀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란 거는 큰 잎사귀나 부채 같다 하기도 하고, 각자가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코끼리라는 본질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이 애터미가 이렇게 멋진 성장하는 와중에도 다단계라는 이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다단계라는 용어 자체가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맞죠? 네, 우리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다단계라는 이 편견 때문에 제가 배우자에 대한 그런 비난까지도 했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다단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잘못 들어온 게 된 거지? 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항상 생겨나면은 거기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다단계 대출, 다단계 불법 사기, 뭐 다단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명 개 중에는 대다수가 유사수신행위, 결국 금전거래이긴 하지만 뭐 때로는 뭐 다단계긴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다단계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단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나마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닙니다. 다들 국민학교 세대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다단계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직접 판매가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과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단계라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통업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저 의식을 한번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창업을 한대요. 너무 손맛이 좋아서 가게를 하나 오픈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을 해주실 거예요? 다들 축하해 주시죠. 화환에다가 이런 문구도 적지 않습니까? 돈 세다가 날밤 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정말 안 된다라고 애터미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애터미는 여러분들 따로 손해 볼 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낭비했다? 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같이 낭비라고 합시다. 하지만 그 외적인 것은 사실 없지만 지금 앞에도 여러분들이 큐레이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업이라는 부분을 통계청의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보면은요, 3년 내에 10명 중에 8명은 폐업의 단계에 이르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쉬울까요? 그리고 폐업을 하더라도 원금이라도 회복되면 괜찮지만 대다수는 회복하지 못한 그 빚더미들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해주고, 나 애터미 하게 되었어 그러면은 왜? 네가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다단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애터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안정적인 소득, 그냥 그렇게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뭐죠? 취업이잖아요. 직장 생활. 네, 날짜 딱 되면 월급 탁 들어오고,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분명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인 부분 때문에 다들 직장이란 것을 높게 선호하시지 않나요? 큰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최소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인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근 혹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안정된 직장으로 손꼽았던 우리가 인정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은행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근 5년 내에 은행이 1,100여 군데 이상이 지점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요? 당연한 수순이긴 하겠죠. 우리에게 불어닥친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새로운 MZ 세대들은 더 이상 직장에 대해서 내가 안정된 소득을 통해서 앞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파이어족이라는 이런 신생 단어들도 생기게 되고, 나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직장을 계속 이직하게 하게 되는 호핑족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새로운 세대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예전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전환하지 못하는가? 이제는 비대면이 팬데믹이 왔고 그런 상황을 견뎌내다 보니까 우리는 변화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마음이 숙연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이제 애텀이라는 시스템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장점과 특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이 바뀔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애터미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를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요즘 경제 용어 중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플랫폼 비즈니스, 뭔가 들어는 본 것 같고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자,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르신, 물건 팔러 가면 어디 가야 돼? 시장 가야지. 그래, 시장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우리 시장 가야 되죠? 그렇지, 그 시장이 플랫폼이야. 아, 근데 그게 돈이 돼? 당연하지. 할머니, 옛날처럼 우리는 짜장면을 124에 전화해서 중국집 전화 안 물어봐요. 우리는 다들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는 앱을 통해서 하는데
다 알거든요. 예, 뭔지는 내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요즘에 흐름이란 것을 다들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앱이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는 나,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중국집, 그리고 그들과 나를 연계시켜준 앱, 가장 어디가 가장 이익이 남을까요? 그들을 연계시키는 앱이 제일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어? 와, 뭐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애터미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가 2009년도 처음 창립할 때 저는 왜 애터미가 다단계 방식을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그리고 다단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 혹시 확인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애터미가 온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용이 가능해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맞고 그런 단계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해온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2022년도 올 초에 다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택배 회사가 장기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모두가 비대면으로서 물건을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는데 택배 회사가 발이 묶여서 다들 불편함들 다들 가지고 계셨나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애터미라고 해서 사실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위기란 건 찾아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를 그냥 많은 뻔지를 하게, 그래,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정말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실제 성장한 사례로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당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서 변화시킨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애터미가 전담 배송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의 좋은 사례로 들고 싶습니다. 애터미가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정말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또다시 불편함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우리는 하루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택배 파업이 끝나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택배 전담 배송이라는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살짝 오시나요? 뭔가 조금 다르다, 말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제 몸소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맞겠구나라는 생각 조금 드시나요? 네. 자, 애터미가 자랑하고 있는 게 항상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생필품. 자, 이것이 맞다면은 누구나가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피부색이 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이 부여된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터미가 2010년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 진출을 했고 그것이 그냥 우리 애터미도 미국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최근에 몽골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냥 나가 있다라는 정도로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가 실제적인 수출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선보이고 있죠. 오히려 국내 매출보다도 해외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척도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아직도 일반적인 다단계 기업, 그냥 일반적인 다 유통 기업일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다단계 우리 국내 시장의 총 매출 규모입니다. 약 한 5조 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가
팬데믹 때 4조 원대에서 살짝 내려오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곡선이 보이시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터미는 성장 곡선이 어떤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그 기울기가 가파라집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날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어딘가에서 또 애터미가 이제 법인으로서 또 등장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말씀만 먼지르르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유 말이면 뭔들 못하겠냐고 잘한다라고 뭐 칭찬 듣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객관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가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수상의 이력을 갖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누적 수출액 3억 불 수출상 탑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회사가 CCM 인증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회사 많어? 또 기업의 문화가 제대로 된 거 맞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되었어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가장 많은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게 우리 앱솔루트 스킨케어 화장품이었죠. 정말 좋은 건 맞는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좋은 게 왜 싼 거야? 싸니까 이상한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전혀 설득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 계셨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본적인 배경이 트리플 크라운을 수상을 했고 또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하게 특허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최소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런 정도면은? 네. 근데 마지막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 꼭 계실 거예요. 물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좀 청개구리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은 왠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더라고 하면은 저는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애터미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가장입니다. 네, 가족을 책임지고 있고요.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지금 3명이나 더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전혀 비전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권유를 받은 가족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당장의 저의 처제도 애터미에서 이제 함께하면서 샤론 로즈 마스터로 현재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제 스폰서도 그렇고 제 파트너도 그렇고 자매끼리, 형제끼리, 사돈끼리,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너무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접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애터미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런 기업이면은 좋긴 하겠다, 뭐 너나 해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로서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수긍되고 조금 긍정적인 끄덕끄덕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전달하시면서 가족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소비 트렌드를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저는 애터미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게 사실 시스템 소득 이전에 권리 소득이라고 저는 먼저 칭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는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공유하시나요? 이번에 뭐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너도 한번 가서 봐라. 어쩌고 저쩌고. 어디 카페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멋지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아니면은 나와 똑같은 소비자들이 써본 경험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맞죠?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하는 애터미의 일이라는 게 따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은 나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내가 좋으면은 좋다고 권유를 했었고, 내가 가봤는데 좋은 곳이면은 그렇게 자랑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 때문에 돈 벌었는데 나도 좀 나눠주지. 아니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본 소감이랄까, 그리고 애터미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랄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안내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소득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이상한 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의거해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은 파이프라인 수입과 직결하는 얘기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스템 수입이기도 한 거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근데 여기까지 쭉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얘기는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도 되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득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씩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마케팅 플랜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수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직급수당, 후원수당, 그 다음 교육수당.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수당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수당이란 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애터미 교육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럼 가름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직급수당. 직급수당이라는 이 내용도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많이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처음 이제 이용해 보시면은 아마 다들 받아보시고 지금도 꾸준히 받아보실 거예요. 택배 박스 안에 함께 동봉되어 있는 파란색 수첩, 회원 수첩. 거기 한 2페이지 넘겨가면요, 직급수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뭡니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후원수당이라는 모두에게 통용될 수밖에 없고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가 녹아있는 후원수당이라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나는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괜찮나요? 네, 자, 애터미가 늘 항상 자랑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막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막 계속. 뭔지 아세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2줄 사업이고 상한선이 있고. 저도 예전에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무한단계고 도대체 뭐가 무한누적인 건지. 근데도 계속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2줄 사업. 2줄이라는 얘기 자체가 바이너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로부터 2줄의 그룹으로서 멤버십이 내려간다라는 의미로서 2줄이라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몇 명까지 회원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나는 그럼 결국 몇 명까지 회원을 등록하면 되나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더 하시면 돼요. 네, 그 모든 어떠한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그 멤버십이 결국 2줄 내에서 모든 단계로 내려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한 단계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한 누적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무한 누적이라는 거는요, 구매자를 기준으로 포인트가 방향성을 위로 가집니다. 즉, 구매하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모든 그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똑같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고등어를 하나 사 먹었다고 하면은 약 3,000포인트라는 PB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3,000포인트가 나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위까지 계속 올라가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나는 멤버십이 얼마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얘기가 정말 쉬워져요. 한 3명만 있다고 예정을 해볼게요. 자, 3명밖에 없다. 그러면 1번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1번은 그냥 바로 위로 가는 거고요. 2번이 이 2번째 있는 회원이 구매를 했으면은 1번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냥 또 올라가는 거고요. 3번째 있는 분이 구매를 했다면은 3번째도 받고 2번째도 받고 1번째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유리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애터미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설명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저도 똑같은 여기 회원이고 소비자예요. 네, 저도 제품 써야 돼요. 저는 양치질 안 하나요? 경기 어렵다고 양치질 안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머리 감고 그러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다들.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쓰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을 함께 해서 한다면은 나와 그 마지막에 있는 모든 중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개념으로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나는 먼저 시작하는 게 이익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지금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줄로. 자, 두 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나의 양쪽으로 그룹이 내려갔다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전체 매출을 자동으로 합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양쪽의 매출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같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한쪽의 매출이 큰 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은 작은 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후원수당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큰 쪽의 매출이 아니라 작은 쪽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칭할 때 실적이 많은 쪽을 대실적, 실적을 작은 쪽을 소실적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소실적으로 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에 대한 계산이 나왔으면은 그것을 후원수당의 기존 7개의 단계에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최소가 30만 PB부터 최고가 5천만 PB. 그런데 그 단계에 해당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고 그 점수를 통해서 그날의 수입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첫 단계가 30만 PB이다 보니까 30만 PB에 대한 안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상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 30만, 70만, 150만, 240만, 그 다음 600만, 1000만, 그 다음에 5천만, 그 다음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애터미는 법적으로 전체 총 매출의 35%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하고 계신 소수의 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애터미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 나날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상한선이라는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시든 내일 시작하시든 1년 뒤에 시작하시든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가능하다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라는 사업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후원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내가 경험이 없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근데 계실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것을 깨우치신 건데 아직도 나는 발이 안 떨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또 더 안내가 필요하겠죠?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초심자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초심자가 먼저 포커스로 해야 될 것은 30만 PB가 되겠죠. 자, 30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30만 PB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이 소개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선 제가 권해드리는 하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생필품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아니라 한번 종이상에다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제가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욕실 가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죠? 머리 감고 세안하고 샤워도 하고 볼일도 보고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써야 될 품목들이 나오나요? 샴푸도 있어야 되고 린스도 있어야 되고 칫솔 제약도 있어야 되고 화장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주방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 기초 화장품도 없이 쓰신 분들 계실까요? 색조 화장품 안 쓰신 분들 계실까요? 색조 쓰는데 클렌징 없는 분들 계실까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지금 이미 다른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 배우자하고 저하고 둘이서밖에 안 지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그냥 쓰는 것들 가지고 그냥 계산 쭉 해봤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안 넣어봤어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가정처럼 해봤거든요. 한 22만 ppb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안 믿기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유산균도 먹고요, 네, 비타민도 먹고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뻔질한데 속은요 아직 허약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던 그 가치보다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아들만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딸만 있어요라고 하면은 샴푸량은 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구 내에서 소비하는 PB라는 것이 절대 30만이 충분히 상회하면 상회하지, 야 이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애터미 같은 똑같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험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생필품을 다들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의 판별력은 충분히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주변 가정에서 알려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혹시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에 나서기 전에 40분 내에 다 끝내야 되고요, 그거는 딱 20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시간을 딱 맞춰 주셔야 됩니다라고 시간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많이 빠뜨리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막상 이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라는 이 입장에서 이 애터미를 저는 선택한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아이들이 몰라주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생겨나는데,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받는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퇴시켰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우연찮게 교과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요, 교과 내용이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별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수학책 펼치면요, 첫 페이지가 함수 나오고요, 그러다가 뭐 도형 나왔다가 방정식 나왔다가 뭐 그냥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너는 꿈을 먼저 가지는 게 우선이지 지금 공부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대안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저는 꿈이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꿈을 찾으러 갔더니 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내가 꿈을 가졌을 때 공부를 안 한 것이 혹시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대견하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본인이 이제 SAT도 미리 다 패스를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딸도 이제 올해 입학을 해가지고 오빠가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 배경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계속 전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은 애터미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본 적 없는 30대 남성입니다. 꿈을 향해 도전했지만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업 준비만 하다 어느새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주변에 저보다 앞서 나가는 직장인 친구들을 보며 조바심이 듭니다. 그러다 애터미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애터미는 인맥도 많고 영업에 소질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회 경험도 적고 인맥도 한정적이고 고작 알바 몇 번 뛰어본 경험이 전부인데 이런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요즘이네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 다들 이제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좀 공감 좀 되시죠? 네. 아마 또 남자분의 또 사연이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또 공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연의 그 요지를 제가 잠깐 이제 정리해서 보니까요. 이제 애터미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많은 인맥과 풍부한 영업 경험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동의하시나요?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답을 드린다고 하면요, 네, 이미 다들 뭐 반응을 보셨겠지만 애터미 사업의 함에 있어서 많은 인맥이나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또한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영업의 경험과 많은 인맥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봤을 때 애터미에 지금 성공자분들 엄청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럼 전부 다들 엄청난 인맥과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애터미를 하셔서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가지고 가기 전에 우리 애가 한글을 깨야 돼, 받아쓰기도 잘해야 되고 숫자도 좀 깨우쳐야 될 것 같고 하더니 옆에 있는 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어까지 가르쳐서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조기 교육을 받고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우등생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또 성인이 되어서 잘 된다는 혹시 보장이 있을까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애터미에서 아니라고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마케팅 플랜에 의거해서 무한단계 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인맥을 통해서 그 인맥이 또 다른 인맥으로서 안내가 되고 또다시 다른 인맥으로 안내되는 그 모든 것이 뭐 다 나의 인맥으로 되는 것이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주요 키포인트인데 이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납득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다들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저는 제 직급이 로열 마스터라잖아요. 네, 로열 마스터긴 한데 저는 시작이 로열 마스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주요 대상으로서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분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세일즈 마스터라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한 해, 두 해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 혼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딱 가지고 가방에다 팜플렛 딱 집어넣고 딱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데 제가 항상 가는 식당에 가가지고 이모님한테 전달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가방에 손을 딱 넣었다가 아니야. 이모님이 너무 바쁘잖아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다. 그래서 손이 넣었다 놨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계속 지나니까 이제 국밥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모님 제가요 애터미라는 것에서 들어봤거든요 라고 했더니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내가 애터미를 써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뭐지? 아, 최근에 애터미 가입했다.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거 잘했다. 근데 제가 원한 거 이게 아니었거든요. 잘 몰랐기 때문에 애터미를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서 제가 또 다짐을 하고 세일즈 마스터를 제 스스로 한번 도전해보자 외쳤는데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한 사람을 저는 또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라는 걸 그렇게 깨기 어렵나? 나는 그래도 당당한 로열핀을 차고 있는데 이게 안 되나?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거절을 받아보시라고. 거절받는 게 두려워서 다들 못하시니까 거절받는 건 쉬울 거 아니냐. 그래서 거절. 그래서 거절에 대한 목표를 제가 세워봤습니다. 5명에게 거절받는 게 오늘 나의 진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기 자체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야, 나 그때 회사 그만두고 뭐 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지. 나 그때 집사람이 하던 애터미 그거 이어서 한다. 그러니까 너 나 참고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 회원가입을 해봐라, 얘기를 들어봐라, 제품을 써봐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요?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은 쌓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서도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 애터미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 친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은 거예요. 본인들이 듣고 나더니 나쁘진 않다. 그러면 하면 되겠다라고 가입 신청을 하려는 찰나에 순간 아니야. 내 친구가 그걸 하는데 이왕이면 내 친구도 도와주고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시작이 저에게 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표란 걸 이뤘어요. 뭐요? 거절 5번 받기, 거절 10번 받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목표를 이뤄본 사람이고 성취감으로써 자신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남성분께서도 남자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인 거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얘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서 거절을 목표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업에서 전업으로 전향할 때 가족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죠. 가족된 입장에서 안내는 저는 가능합니다. 가족된 입장에서 사실 걱정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을 질문하신 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죠? 행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앞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계속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내 자신을 아마 바라볼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업에서 전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가족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상황이 지속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연습을 통해서 한 번쯤 자신 있게 얘기해야겠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정말 알까요? 저도 제 배우자가 이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분명했다면은 저는 제가 기사도 해주고 어디 데려다 주고 아니면은 제가 주문도 좀 받아보고 여러 가지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뭐 가족들끼리 같이 만나는 자리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파트너 분들 내외신데도 저는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뭐 이렇게 뭐 스폰서 분들이신데 이제 해모임도 하나 챙겨 드시고 막 이렇게 뭐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비타민제와 자연 강장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필요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 많이 드시라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예, 지금 생각하면은.
차라리 집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저를 나단계라는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든 본인이 선택을 하든 받아들이든 그냥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나대로 안내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은 가족분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내가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말씀하시라. 네, 그렇게 한번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애터미를 부업으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애터미를 부업하는 거 요즘에 트렌드 아닌가요? 예, 다들 뭐 새벽 배송도 하시고 데일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란 걸 보면은 트렌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애터미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걱정을 하셔서 사연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애터미를 전업과 부업이라는 개념에서 많이들 일단 기준을 보시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업보다는 전업이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싶은 것은 전업이라는 거는 애터미를 혼자 계속 그냥 애터미만 하면은 전업인 거고요. 애터미 외에 다른 일도 있으면 그건 부업인 거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시간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배우자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시작할 때 7살, 3살 이제 아이들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사실 자녀 둘을 이제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갈 나이쯤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남는 시간이 사실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배우자가 애터미를 1년 정도 이렇게 만으로요. 만 1년 정도 했더니 연소득이 한 2,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니까 8천만 원으로 늘었다가 애터미를 만 3년 차 정도 진행을 하니까 1억 7천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있던 아이들을 갖다 딴 데다 맡기고 그러면 아이들을 갑자기 배제하고 일만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정의 내려보는 게 좀 맞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2080 법칙이라고 파레토 법칙이에요. 전체의 20%가 나머지 80%를 좌우한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감이 오신 분 너무 똑똑하신 분이세요. 보통 잘 모르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스마트폰 다들 두고 지금 사진 다들 촬영하고 계신데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기능 수많은 앱 그거 다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쓰는 기능이나 앱은요 20%밖에 안 될걸요. 그냥 깨톡이고 문자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편집도 좀 했다가 유튜브 정도 보고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 나머지 깔려있는 이 앱에 대해서 있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옷이 없다고 불만들 많이 가지시죠. 옷장문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사계절 옷마다 하더라도 얼만데 근데 옷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즐겨 입는 옷이 전체 옷의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20%라는 그 한정된 옷을 가지고 입다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입을 옷이 없다. 나가려고 하니까 마땅한 옷이 없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충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시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하루에 20%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 4시간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요.
한 달이면은 한 4일?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애텀이라는 이 사업에 집중과 몰입이라는 이 과정을 첨가한다면은 여러분들 애텀이 성공이 안 될 것 같나요? 저는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 배우자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실현해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이잖아요, 지금. 안 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한번 나는 무조건 안 돼. 이 배경 자체가 나에게 충족되지 않아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 집중할 수 있는 개념, 네, 이런 것들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나요? 지금 시작한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앞에 그 많은 내용들 다 잘라먹고 마케팅 플랜을 살살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린 것도 없잖아 있고요. 또 다른 또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다가간다고 하면은요, 애텀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사실 조금 놓고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라면 다 드시죠? 네. 여러분들 차들 다들 한 집에 차 한 대씩 다들 있으신 것 같죠? 예, 심지어는 2대, 3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라면 회사, 자동차 회사 광고 안 하는지 아시나요? 광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 다 먹는, 다 알고 있는 라면 회사, 왜 라면 광고 왜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나오고요. 본인 자사의 제품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타사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광고란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요. 라면과 자동차에 빗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애터미의 대중명품인 생필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 안 먹어도 되죠. 예, 차 당장 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칫솔, 치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 그것 또한 경험 부족인데요. 자,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예전에 애터미를 제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 애터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력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자력 발전소하고 무슨 한전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애터미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이 이름 3글자 알리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터미란 말이죠, 한국 콜마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서로 기술 합작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얘기를 막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땀 한번 착 닦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해모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공청기 백작약을 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것이 면역력 개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얘기 실컷 하고 나면은 이제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이제 더 다른 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전달이 되었는 그때가 2009년도부터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애터미 아세요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해모임, 광고도 봤어요. 기가 막혀. 다들 여러 가지 반응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내가 딱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바꿔보세요. 애터미 수당 한번 받아보셨어요? 네, 애터미 수당 한번 받아보셨냐고요? 안 받아봤어요. 아니, 애터미 제품을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하면서 어떻게 수당을 안 받아봤대? 라고 자신에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터미 제품을 한번 쓰신 분들은 저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신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진짜 애터미가 대중명품이 맞는지, 정말 이 소비자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을 저는 제 사연에서 한 번씩 느끼는데요. 제가 양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좀 많은 동네이긴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번은 막 이렇게 허겁지겁 올라오시더니 막 다짜고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손들은 맨날 가게문 쳐닫아 놓고 맨날 일도 안 하고 내가 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만들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길래, 할머니, 우리는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교육하고 하는 곳이라서 맨날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를 해. 전화번호 뻔히 붙어 있구만. 그랬더니 그냥 하나 사러 왔는데 그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편안하게 전화를 하세요. 그냥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왜 아무것도 더 이상 너무 역정을 내시니까 또 나중에 또 다음에 또 오셨어요. 또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할매 필요한 게 뭔데? 얘기를 해라. 내가 그냥 줄게 그냥. 그랬더니 칫솔이 필요하대.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칫솔 그냥 앞에 가서 마트 가서 사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잇몸이 없어서 틀니를 끼는데 다른 칫솔은 못 쓰겠다. 그거 꼭 써야 된다. 그거 하나 주라. 아 할매 내 그냥 하나 줄게. 필요하면은 그냥 내 여 와서 그냥 얘기 전화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걸 보고 야 애터미는 한번 쓰신 분들은 누구나 계속 쓸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터미가 계속 성장해 나오는 동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신 분 또한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을 토대로 많은 분들은 이미 애터미에 대한 제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애타게 찾고 계신 분 또한 많이 계시고요. 애터미제에서 물어보면은 화장품 메이커 아니냐, 칫솔 브랜드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정확한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안내를 하신다면은 아니 다른 소득이 생기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전에 벌써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애터미 수당 받아보셨냐? 왜 못 받았냐? 다그치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다. 그러면은요, 애터미 다시 사랑해 주시면서 그리고 새롭게 알려주신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들도 아니면 더 나은 시상대 위에도 이렇게 아마 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애터미가 지금에도 성공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사실 좀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긴 하나요? 근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야겠어요. 너무 제가 이제 생방송이고요. 또 함께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또 시청하시는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제가 또 한정된 시간 내에서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서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말도 너무 빨랐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은 내용이 있으면은 천천히 돌려보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팁톡에 대한 질문까지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로얄마스터 신현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